건축주가 계속해서 대금 지급을 지연한다는 이유로 우리의 의뢰인인 건설사가 공사를 중단한 상황이었고요. 변호사님, 건축주가 공사 대금을 안 줘서 건설사가 공사를 중단해버렸는데 이 건설사를 구해준 경험이 있다면서요? 맞아요. 건설사가 공사를 중단해버리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오히려 그러한 중단 행위가 정당하지 못하다라고 법원에서 판단하는 경우에는 돈을 안 준 건축주보다 오히려 공사업체에게 손해배상을 해라 라고 판결이 나서 받아야 될 공사대금도 못 받고 오히려 손해배상을 해줄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크게 전부 승소한 이 사안에서는 건축주가 계속해서 대금 지급을 지연한다는 이유로 우리의 의뢰인인 건설사가 공사를 중단한 상황이었고요. 이렇게 공사가 중단된 상황에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건의 자료를 처음에 받아서 검토할 때 못 받으신 대금이 7억 원 이상이구나 라는 걸 우선 파악하고 이 못 받은 대금이 과연 언제 어떻게 얼마나 지연되었는지 그리고 우리 의뢰인의 공사 중단 통보와 이러한 공사 중단 행위가 법원에서 볼 때 어떻게 하면 정당한 조치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검토했어요. 변호사님, 그럼 이 건설사는 변호사님을 만나서 공사 대금을 전부 받은 건가요? 그렇죠. 우리 의뢰인께서는 똑똑하게 건설 전문 변호사를 잘 찾아오셔서 이렇게 공사가 중단되고 손실이 큰 상황을 잘 만회하고 공사 대금뿐만이 아니라 이자까지 쳐서 전부 받는다라는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건데요. 어떠한 상황이었는지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청주에 있는 커다란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이었고요. 우리는 발주자와 전기통신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공사를 계속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 발주자, 건축주는 어떻게 주장을 했냐면요. 너한테 줄 기성대금 중에서 10%는 유보하고 안 줄 거야. 라고 하면서 10%를 아무 이유 없이 유보했고요. 그리고 공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성보율이 그만큼 안 나왔다. 공사를 더하면 대금을 주겠다라고 하면서 나와야 될 기성대금조차도 계속 지연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우리는 이 전기통신공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수행되는 데 필요한 자재, 장비, 인력 등을 모두 투입해 놓은 상태였고요. 이렇게 자비를 많이 투입해서 공사를 계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불금이 계속 쌓여가고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현장을 운영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되었어요. 그래서 건설사는 어쩔 수 없이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서 건축주에게 더 이상 공사를 수행하기가 어렵습니다 라고 통보를 보낸 상황이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건축주는 특별한 대답도 하지 않은 채 마음대로 해라 라는 태도를 계속 취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러한 태도는 실투입비가 많이 들어간 건설사에게 발주자가 갑질을 하고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있는데요. 발주자가 향후에 진행되는 공사에 대해서도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충분한 자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라는 걸 무척 강조해서 주장했어요. 한마디로 재판장님, 지금까지도 자비를 들여서 실컷 공사를 수행했는데 발주자가 무려 7억 원이 넘는 돈을 안 주고 있어서 손실이 너무나 심각합니다. 그리고 정당한 이유 없이 갖은 핑계를 대서 공사 대금의 지급을 거절했고 그리고 이 발주자는 현재 대출금에 대한 이자조차 제대로 내고 있지 못해서 우리가 향후에 공사를 진행할 때 대금을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낮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의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고 앞으로 공사를 계속 수행했다가는 손실을 볼 것이 너무나 명백한 이런 상황에서 공사를 수행하는 것이 당연한 공사업체의 의무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라는 걸 법원에 잘 설득한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의 이러한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졌고요. 또한 중요한 것은 이 대금에는요. 우리가 공사를 완성한 부분에 대한 대금만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전기공사, 통신공사를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설치한 시설 비용 등도 모두 포함되어서 법원으로부터 그래 이것은 너의 손해가 맞다 라고 인정을 받았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는 판결이었습니다. 변호사님, 그러면 마지막으로 계약을 안전하게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걸까요? 건설사 입장에서 공사를 계속 수행하고 있는데 대금이 밀리고 있다라고 할 때는요.
상대방이 돈을 안 줬으니까 내가 당장 공사를 중단해야지. 그리고 해제를 통보해야지. 라고 생각하시면 향후에 손해배상 책임이나 손실을 보실 수 있기 때문에요. 공사 중단이나 해제를 실행하시기 전에 우선 상대방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해제를 이끌어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미지급한 대금이 이렇게 커서 현재로서는 더 이상 공사 수행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다만 얼마라도 지급을 해주셔야 공사가 가능하겠습니다. 라는 부분을 충분히 설명하시고요. 이러한 대화 내용은 반드시 녹음을 해두시거나 문자, 카톡, 내용 증명 등으로 증거를 남겨두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협의를 거쳤음에도 상대방이 막무가내로 공사 진행을 강요하고 대금은 지급하지 않는다라고 할 때는요. 계속해서 공사를 수행하시면 손실을 보시기 때문에 각 현장의 상황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변호사가 어떻게 조치를 취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라는 조언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변호사와 상의하시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확실하게 우리에게 해제권이 발생하였다라는 판단이 되어서 해제권을 행사하실 때는 증거를 반드시 남기시고 그리고 해제 통보를 하신 이후에는 우리가 공사를 수행한 부분이 어디까지였는지 현장에 설치된 우리의 시설이나 장비는 무엇이 있었는지를 잘 보여줄 수 있는 사진과 각종 공사 자료를 잘 챙기셔서 현장에서 철수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공사를 중단한 현장에서도 받아야 될 모든 대금을 다 받아서 나오는 아주 바람직한 저희의 승소 사례를 설명드렸는데요. 오늘 영상도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법률적인 도움이나 상담 필요하신 경우에는 02-537-0722 그리고 댓글이나 법률사무소 기린 홈페이지 통해서 질문 주시면 언제나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영상 만들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